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도대체 왜 한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아직까지도 사실 남아있긴 하거든요. 극단적인 결정이었죠. 극단적인 결정이었고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할 정도로 정신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뭔가 뭐 이런 수를 두고 그 다음 수를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경황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과거에 또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고 그 비난으로 인해서 제가 자포자기했던 제 삶을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을 자포자기했던 시기도 있었고 근데 그런 시기들이 또 한 번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다른 생각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저의 잘못이었고요. 네. 그걸 제가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인정을 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실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 죄를 인정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 부분이 가장 후회가 되고 그 부분은 또 입이 10개라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지난 4월 20일 SNS에 공식 팬클럽 사이트 오픈 공지를 올린 뒤 불거진 복귀 논란과 유료 회원 연회비에 관련해서도 솔직한 신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데 뭐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데 라는 걸 그 또한 저로 인해서 다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거 다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SNS라든지 뭐 이제 팬 사이트라든지 이제 화보집이라든지 그 부분은 이제 지금에서도 저를 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동안 17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는 보답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아닌 분들이 다수겠지만 그래도 제 근황을 궁금해 주시는 분들에게 잠시나마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모습을 좀 비추고자 좀 했었고요. 그게 그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또 조금씩이나 그렇게 했었죠. 마약 사건 판결 후에 저는 박유천 씨가 오히려 그 전의 것들을 다 떨쳐내고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많은 스태프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심지어는 저 어렸을 때 데뷔를 했으니까 일어나는 시간조차도 제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매니저가 깨워주고 그런 보살핌을 받으면서 활동을 한 게 꽤 길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벌써 인생의 한 절반을 그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순간 그 당시에도 예전에도 막연하게 누가 해결해 줄 것 마냥 그런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숨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정말 말씀드리면은 숨기 피하고 무서워서 피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제 인생을 사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비난이든 어떤 뭐 그런 거든 다 제가 감당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배운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며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라는 사람을 응원한다는 이유로 저의 실수로 저의 잘못으로 많은 또 같이 저와 같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제가 제 인생 한번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좀 진실되게 살다 보면 그런 기회가 혹여나 먼 훗날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바람이죠. 그거는 진짜 너무나 큰 바람이긴 하지만 그런 바람을 또 갖고 있고요. 정말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네. 네. 사과가 전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다시는 진짜 똑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었고 꼭 그렇게 할 거고요. 열심히 진짜 진실되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황하나 씨가 언급한 공범자 남자 연예인 A씨,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 씨가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 씨와 마약 관련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죠. 네, 지난 2016년에 성추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유천 씨인데요. 이번엔 마약 연루설에 휩싸이면서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결국 은퇴카드를 내미는 초강수를 두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벌 받아야 될 부분은 잘 벌 받고 그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 죄송합니다. 네, 지난달 23일이죠. 박유천 씨의 채모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마지막까지 그를 믿었던 팬들은 물론이고요. 대중한테까지도 아주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네. 양성 반응에도 박유천 씨는 여전히 투약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네. 근데 3일이 지나서야 돌연 입장을 바꿨는데 모든 마약 관련 혐의를 시인을 했고 또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요. 박유천 씨가 4월 10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 기자회견 현장을 갔다 왔으니까 네. 계속 뭐 기사 타이틀 눈물의 기자회견 이렇게 나는데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고 오히려 긴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문가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계속 입에 침을 바르고 이런 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기자회견 후에 이제 7일 뒤인 17일에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상당히 자신감 있는 좀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결백을 입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결백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자회견 19일 만에 필로폰 투약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을 하게 됐죠. 이제 박유천 씨를 둘러싼 그 혐의들을 밝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채모. 네. 였죠. 그럼 지난 17일에 자진 출석 후에 밝혀진 경찰 조사 내용이 아주 황당했는데 원래 이제 보통 그 마약 검출하려면 뭐 모발이라든지 네. 이런 걸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머리 같은 경우 수차례 탈색과 염색을 반복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 이제 그 외에 채모를 좀 뽑아야 되는데 온몸에 있던 털도 거의 모두 밀어버린, 그래서 온몸 제모, 온몸 왁싱 상태로 이제 출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증거인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유천 씨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부터 주기적으로 신체 일부에 대해 제모를 했다. 증거인멸 시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양성 반응이 나온 그 다리털은요, 자진 축두에서 뽑은 다리털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제모를 하고 왔으니까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때 채취한 다리털입니다. 그럼 박유천 씨는 채모를 본인이 직접 제공하고도 결백을 주장하려고 자진 출두를 한 셈인데, 마약 검사에서 이 성분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한 걸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박유천이 왜 했을까? 상식적으로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근데 통상 이렇게 혐의를 받을 것 같으면 마약관이 검사를 스스로 해본대요. 그때 아마 음성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겼고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박유천 씨가 찍힌 사진 중에서 그 다리에 흉터가 엄청 많은 그 사진도 지금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사진은 지금 봐도 되게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